안녕하세요. 천문학자 박석재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요. 미국 유학 가서 박사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천문대장까지 지냈으니까 천문학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천문학 책을 거의 매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영어 책도 있고요. 가장 최근 낸 책이 블랙홀과 우주론,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저는 팔자가 천문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60년대 제가 제 손으로 만든 천문학 책입니다. 꼬마 때 아는 척 하려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한자로도 제목을 달고 영어로도 달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쭉 엎드려서 연필로 썼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요 채자, 천체우주 채자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그리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이고 대학 다닐 때 모습이고 제가 요거 군 제대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장을 하면서 제가 대통령 두 분을 만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같이 찍은 사진이 없고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님하고는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천재교육에서 낸 국어책 교과서에도 제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한국천문연구원장으로서 내가 이건 했다 하고 내밀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보시는 25m 망원경입니다. 차세대 망원경이고요. 미국하고 호주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예산을 마련해서 거기 우리나라가 같이 선진국들에 끼어들었다. 지금 이걸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알리는데 좀 기여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지도의 대표적인 대동여 지도는 김정호라는 분이 만들고 다 알잖아요. 근데 하늘 지도의 대표적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런 게 있나도 모르고 누가 했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홍보해서 10,000원짜리 지폐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역사 바로잡는 모임, 대한사랑의 모임의 이사장도 지냈는데요. 그것도 천문학을 바탕으로 역사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천문학자인 나는 왜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나? 이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을 보면요. 무진 50년 오송 7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한자로 있는데요. 여기서 무진 50년은 BC 1733년입니다. 그 다음에 오성은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취루는 나란히 한 줄로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행성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먼저 논문을 쓴 사람이 천문학과 후배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라데일, 한 분은 박창범입니다. 오래전에 썼습니다. 벌써 30년도 넘었어요. 1993년 한국천문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의 주된 내용은 무진 50년에 오성이 모였다는 게 정말이더라.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스타리나잇이라는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로 돌려본 화면입니다. 컴퓨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달력으로 BC 1734 7월 13일에 오성이 모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화면입니다. 여기 달이 보이시죠? 달과 해 사이에 목걸이처럼 이렇게 5개 행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이쁘게 백두산 위에 그렸습니다. 백두산 위에 상상도를 그린 것이죠. 여기 보시면 달과 해 사이에 화, 수, 토, 목, 금 순서로 오행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제 선배 천문학자는 이것을 관측하고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다행히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환단곡이란 책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을까요? 4,000년 전에
천문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단군 시대인데 그럼 천문대가 있었는데 단군이라는 역사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날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게 좋게 말해 신화지 역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라는 말은 악몽과 같은 말입니다. 단군 역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곰과 호랑이나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근데 별을 관측한 천문대가 있었잖아요. 저는 천문학을 가지고 단군 역사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EBS에 나가서 역사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천문 역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중요한 역사를 뺍니까? 사실 4,000년 전에 천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데서 이런 관측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이집트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이런 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방송을 하는데 출처가 환단곡이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환단곡이는 아예 가짜 역사책으로 알려져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뭐 많이 바로잡혔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방송한 것이 2012년이었는데 또 환단곡이라고 하면 안 믿고 잘못하면 편집될까 봐 그날 저녁 먹으면서 PD분한테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비장한 각오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동영상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무진오신년 오성치루를 설명하고 있죠.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성치루 현상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BC 몇 년 해가지고 맞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행성이 그렇게 바짝 모이는 건요 300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건 우연히 맞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문학을 가지고 이미 4,000년 전에도 놀라운 우리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단곡에 또 다른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 천문 기록은 무술 58년 제붕시일 일시, 무술 58년이 이제 BC 2183년인데요. BC 2183년에 제붕시일 황제가 돌아가셨을 적에 붕어왔다 했을 때 붕자죠. 그때 일식이 있었다. 이 기록이 환단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께서 붕어하신 날 일식이 있었다. 이때 단군은 부루단군이었습니다. 단군이 총 47명이 계셨는데 첫 번째 단군이 왕검이고 두 번째 단군이 부루단군입니다. 오늘날 부루단지 이런 말에 남아있죠. 그래서 바로 그 부루단군이 돌아가신 날 일식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문학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BC 2183이라고 그랬는데 BC 2183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BC 2186부터 BC 2180까지 일식이 일어났나 봤더니 BC 2181년 8월 30일 지금 달력으로요. BC 2181 8월 30일에 동북아에서 관측 가능했던 일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년의 오차가 있지만 이거는 4,000년 전 일이니까 1, 2년 오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4,000년 전에 일어났다. 그럼 4,001년 전에 일어났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달력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 일식을 일단 우리 서울에서 한번 관측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봤습니다. 서울에서 당연히 부분 일식이 일어나죠. 근데 보시면은 얼마 가리질 않습니다. 그 일식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위로부터 지금 달이 내려와서 해를 지나갑니다. 네, 아무리 달이 가려도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몰라요.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거의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같은 거 껴도 모릅니다. 일식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옛날에는 망원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식이 예고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놓쳤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얼빈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하얼빈으로 가면은 거의 다 가리는 금환일식에 가까운 부분일식이 일어납니다. 예, 다시 달이 또 위에서 내려옵니다. 네, 거의 다 가릴 겁니다. 보세요. 이쪽 서쪽만 조금 남게 됩니다. 예, 예, 거의 다 가렸죠? 네. 자, 이걸로 봐도 일식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기 반도가 아닙니다. 대륙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르 단군이 돌아가셨을 때 일식 기록이 있다는 것은 아사달의 위치가 대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계 환단학회지에 2021년 6월호에 논문을 냈습니다. 일식으로 알아낸 첫 아사달의 위치. 제가 평생 쓴 논문 중에 이 논문이 가장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단군 조선의 수도 아사달은 중국 하얼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단군 조선은 대륙을 통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문서로 남기고 책으로 남기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지만 이 천문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천문학으로 두 가지를 벌써 증명했죠. 단군 조선은 천문대가 있던 진짜 나라였다. 어디서 신화 얘기하느냐? 신화가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군 조선의 수도 아사달은 하얼빈에 있었다. 대륙에 있었다. 누가 평양이라고 합니까?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천문학자인 나는 왜 역사 바로잡기에 나섰나?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논문으로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지. 왜 나섰느냐? 네, 워낙 한심하니까. 네, 금방 앞에서 보셨지만 두 개의 천문 현상이 전부 다 환단고기 기록입니다. 그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맞아요. 근데 천문 말고도 수십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 지식으로 설명 안 되는 내용들이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곡이는 올바른 역사책입니다. 원래 환단곡이라는 책은 계연소란 분이 1911년에 낸 것입니다. 1910년에 나라가 없어지니까 정말 귀한 책 5권을 모아서 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5권의 책을 합쳐놓으니까 제목을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 그런 뜻으로 환단곡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11년에 처음으로 환단곡이가 나왔고 그것이 100년이 되던 해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역주본을 내셨습니다. 14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을 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포교 활동은 줄이면서 이런 책을 30년간 연구하셔서 그 책을 낸 그 안경전 그 종도사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종교를 떠나서요.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환단고기를 보면 이제 정말 신나는 우리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우리 단군 조선의 강역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나라가 커서 나라를 셋으로 나눠 통치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도에 있는 쪽을 마한이라고 불렀고 대륙 쪽을 번한이라고 불렀고 대륙의 북쪽 지방을 진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한을 대단군이 통치했고 요 번한과 마한을 부단군이 통치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한을 합쳐서 또 대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 대한민국은 단군조선의 삼한에서 비롯된 겁니다.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을 때 옛날 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한을 보고 이름을 그렇게 지신 게 아닙니다. 그때 황제국가를 표방하면서 옛날 삼한 관경제로 다스리던 단군조선을 본따서 이름을 진 것이 대한제국입니다. 태극기는 환웅배달의 태호복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나라 국기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국기는 환웅배달의, 그러니까 단군조선 앞에 환웅배달이란 나라의 태호복희 씨가 바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환단고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역사를 보시면은 환인 환국이 있었고
한인한국은 공유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만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계 여러 나라 다 상고사를 보면 거대한 나라가 있었다. 그런 공통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나라 역사가 나옵니다. 홍수도 꼭 나오고요. 그게 뭐 오늘날처럼 뭐 철조망으로 이렇게 국경 있는 거대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냥 상징적인 나라죠.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환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환인이 다스린 환국이죠. 그다음 환웅이 다스린 배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단군조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단군조선도 신화라고 하니까 앞에 환인, 환국, 환웅, 배달은 아예 역사가 아닌 거죠.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음식 배달을 빨리 오니까 배달나라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배달민족의 역사고요. 놀라운 것은 환인, 환국, 환웅, 배달, 단군조선, 그다음에 중국의 사망, 오제, 모든 하상주까지 우리가 족보가 나옵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이에요. 환단곡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즉 실제로 화하족의 나라는 진나라 한나라가 나타나서 대륙을 정복하면서부터 대륙이 중국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은 우리 배달민족이 대륙을 다스렸고요. 그다음 후반전 들어서는 이제 화하족이 대륙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상주까지는 왕족이 모두 동이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단곡의 역사는 정통성이 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 시각으로는 대일항쟁기죠. 대일항쟁기 때 역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입니다. 바로 식민사관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병도, 신석호와 같은 조선총독부 역사에 부역을 했던 한국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도 다 역사 교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서는 바람에 그 제자, 뭐 또 손잡벌 제자 이렇게 계속 양성되면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참 멍청하죠.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80년이 다 됐는데도 이 역사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한 광복군의 역사 교과서는 따로 있었죠. 그것이 바로 환단고기 같은 민족사관 책입니다. 바로 배달의숙 같은 곳에서 독립군들이 역사를 공부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게 귀한 나라구나. 이렇게 귀한 나라를 뺏겼구나. 나는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바로 광복군의 기본 정신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단곡이라는 책 애당초 나올 때 그 재원을 마련해 준 것이 전부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단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전부 부안해동 해가지고 환단고기가 나쁜 책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지성인으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단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보고 엉터리라고 흉들 보고 있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올바른 우리 역사는 환단고기 같은 민족사관 역사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천문학자지만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과, 이과 양 분야를 같이 동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문과, 이과를 균형적으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엉터리인가.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천리장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천리장성이 고려 국경인데 신의주와 원산을 연결하는 이게 천리장성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배우면 뭐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여기를 한번 구글 어스로 한번 보세요. 성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성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실제 천리장성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내내 안시성 뭐 이런 것들이 천리장성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윤관의 구성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로 국가 고시를 출제해서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우리나라 고급 공무원이 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두만강, 압록강 안으로 전부 짜부려틀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다 눌러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치지 못하고 만년 역사에서 잠깐 30년간 식민지살이한 역사를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멍청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마음 놓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북공정 들어봤죠? 동북공정이 저 김치나 한복 뺏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중국은 전 세계 박물관, 전 세계 교과서를 다 바꿔놨어요. 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교과서에 보면 중국의 한 나라가 우리 북한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삼국지의 조조가 우리나라 북한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냥 하나씩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은 교과서에 옛날 삼국시대 여기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죠. 이만큼이 임나라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임나가 누구 땅이냐? 일본 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왕이 고구려 백제 신라한테 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멍청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까 이웃 나라가 마음 놓고 우리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류의 종착역이 왜곡된 역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탄소년단 노래가 좋아. K푸드가 맛있어. 한류 팬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 중에 한 100명이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그 중에 한 20, 30명은 야, 이거 재밌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네. 글씨도 또 한글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그냥 우리는 바로 말 듣는 대로 문자를 보내잖아요. 예. 그런데 또 태극기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동양의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다음 태권도를 배워도 이게 또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점점 2단계 더 심화된 그 한류에 빠지게 되죠. 그럼 마지막에는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야,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한류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드디어 마지막 단계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책을 펴는 순간 너무 실망하게 됩니다.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라는 겁니다. 옛날에 천자 국가를 노비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에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한류를 좋아하다가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꼬마가 우리 사범님한테 사범님 근데 한국이 옛날에는 북쪽이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범님 뭐라고 할 겁니까? 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고쳐주실 겁니까? 지금 정확한 역사를 모르면 바로 망신당합니다. 예, 정말 분해서 이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한 개인이 어떻게 좀 잘 살게 되면은 우리 저 족보 좀 고쳐서 우리 조상님 정승도 지내고 했다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개인 일이지만 이건 나라의 일입니다. 나라가 저는 역사를 바로잡자는 거지 엉터리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지만 우리는 책에 써 있는 대로 바로잡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우리가 언제 반쪽아리를 통치했습니까? 사대주의에 찌들고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가장 못난 후손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초라한 현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속상한 거는 외국인들에게 단군 신화를 안내한다는 겁니다. 한류가 좋아서 우리나라 찾아온 사람들한테 아는 게 단군 신화밖에 없으니까 단군 신화를 안내한다는 겁니다.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을 먹었다는 거야. 무슨 호랑이가 마늘을 먹습니까? 그걸 누가 믿습니까? 호랑이와 곰은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가 왜 사람이 됩니까? 원래 우리 역사는 곰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 부족이 있었어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나오는데 곰과 호랑이는 마스코트입니다. 상징입니다. 곰 부족은 곰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 호랑이 부족도 호랑이의 모임이 아닙니다. 근데 왜 마스코트를 사람으로 바꾸냐고. 곰이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천손이 아니라 전부 다 웅손이 된 겁니다. 곰의 후손이 된 겁니다. 한류를 배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한국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 단군 신화의 망령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합니다. 정확히 역사를 알려드리면요, 이건 환단곡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 세 신하와 3,000명의 천손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것이 개천이다. 한국 사람들 이거 몰라요. 신단수가 이게 단군 건지 환웅 건지 모릅니다. 지금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 같은 지손은, 즉 우리가 천손이니까 지손이 있는 거예요. 환웅에게 천손이 되고 싶다고 간청했다. 환웅이 쑥 마늘을 먹으며 수양할 것을 요구하자 호랑이 부족은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곰 부족은 이를 완수해서 여왕이 환웅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원래 그 정확한 우리 역사의 기술입니다. 여기 곰이 사람이 됐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의 그 쓰다 소키치나 이마니시 류 같은 그 식민사학자들 농간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것을 해방 80년이 지나도 그걸 우리가 자꾸 복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이 삼천물이 이끌고 내려온 것을 개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천절의 주인공도 단군이 아니에요. 개천의 주인공은 환웅입니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몰라요. 그 다음에 천손사상, 우리가 천손으로 내려와서 곰부족, 호랑이 부족과 같은 지손을 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손도 천손을 만들어줘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홍익사상입니다. 홍익,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숭배하는 민족이 된 거고요. 하늘이 도왔다, 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과 종교를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서 아랍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아랍인의 종교를 믿더라도 사상은 한국 사람의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선민 사상이자 공통정신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삼일 정신입니까? 새마을 정신입니까? 화랑 정신입니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이. 그러나 공통점은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국 이념이자 이것이 국혼입니다. 사본오열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등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유일한 정신적 공통점이 바로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개천사상 없는데 하실지 몰라요. 이 유튜브를 다 살펴보세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천손사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천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홍익하면 됩니다.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뭐 두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애국가에 하느님이 나옵니다. 애국가에 하늘이 나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북한 애국가에 하늘이 안 나옵니다. 북한도 애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하늘이 안 나와요. 벌써 남한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손의 날 후손들이 하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언제 거냐? 서기전이에요. 정확히 BC 3897년, BC 3897년에 환웅이 삼천무리와 함께 신단수 쪽으로 모인 것이 개천입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공휴일이 지금 우리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서기전 BC 이벤트를 가지고 공휴일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하늘의 자손이죠. 천손입니다. 이 선민사상의 근원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자, 구약성경 봐라.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래서 그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정신을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구약성경 못지않은 환단고기 같은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서 방금 개천과 천손 개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홍익정신까지 있어요. 시오니즘은 그 민족이 살아남겠다는,
유대민족만을 위한 사상이지만 우리 선민사상은 처음부터 글로벌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 그런데 왜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은 인정하면서 우리 배달민족의 선민사상은 부정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이미지도 없습니까? 영화 10계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물을 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도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쪽 백두산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화가들은 왜 이 그림을 아무도 안 그립니까? 몰라서 못 그리는 겁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그리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은 한류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한류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한류를 움직이는 그 중심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사상이 되고 그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그레이트 코리아를 건설하는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류는 사상적인 배경까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바로잡는 그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돼서 그 대한사랑에서 바로 개천축제를 되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년 내려왔을 개천축제를 우리가 한번 부활시켜보자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모임도 아니고 종교 모임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이 모임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코로나가 2020년부터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이 행사가 잠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신념 하나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 전반전은 천문학자로 살았다면 후반전은 역사학자로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천문학자인 저는 왜 유튜버가 됐나? 근데 왜 하필 또 유튜버를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면 먼저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세계화를 하려면 먼저 대한민국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내 나라는 알아야 다른 나라 사람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것을 전혀 모르는 당신이 가장 불행한 한국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한국인으로 보는데 자기는 정작 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은 인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은 좁은 의미의 한국인입니다. 인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인이 있고 한국어가 있는 나라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종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오해 없기 바랍니다. 세계화 시대 그냥 어울려서 살면 되는 거지 국혼이고 뭐고 이게 민족의 혼이 뭐가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 자, 천손의 나라 미국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 민족 타령은 미국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작은 미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유학파들이 나라를 많이 버려놓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영어를 안 섞어서 말해도 되는 거를 영어를 섞어서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아주 희한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부끄러웠던 것은 우리 천체물리학의 많은 용어를 일본하고 중국은 다 한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번역을 안 해요. 어차피 영어 섞었을 거니까. 그리고 그게 세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국어로 학문을 배우는 거하고 내가 아주 익숙하지 못한 다른 언어로 학문을 배우는 거하고는 전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미국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소중화의 망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현재 우리가 가장 좁은 영토에서 왜 사대주의에 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는 작은 중국만 되면 원이 없겠다. 소중화의 망령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삼경이 뭡니까? 제일 끄트머리가 시경, 서경, 역경이죠. 역경이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역 같은 그 훌륭한 우주관을 가진 중국의 그 우리가 사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못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소중화의 망령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소미국이 채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천선의 나라 대한민국 같은 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합중국이 아닙니다. 물론 몇백만의 다른 인종이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 그 한국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국인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호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제가 아까 이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단군조선의 그 사만에서 왔다. 진짜 우리 역사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런 거. K 히스토리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 태극기 우주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K 코스모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 애국가의 정신을 아느냐? 우리 홍익사상 같은 거 알려면요, K 스피릿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느냐? 우리 한국인이 한류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류 그러면, 아니, 나 한국말 잘해. 한국 음식 뭐 맛있나 다 알아. 그래서 흐뭇하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가장 기초적 그 한류 말고 좀 고급 한류, 이런 형이상학적인 한류는 문제는 한국 사람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인이 한류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한국인은 K 히스토리, K 코스모스 스피릿을 공부하라. 그래야 행복하게 삽니다. 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우리 정신 문명도 행복하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인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그럼 다문화 대한민국 국민도 K 히스토리, K 코스모스, K 스피릿을 공부하라 이겁니다. 공부해서 같이 천손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교화되라는 겁니다. 천손으로. 천손은 인종이 아니에요. 인종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깨달은 사람을 천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도 백인이 환웅 얘기를 하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를 왜 꼭 우리 깜짝머리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세계적인 토픽입니다.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환영해야 되고 그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기가 원래 살던 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도외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그 국민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류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상적 근원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역사만큼 우리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권은요, 전혀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 나라를 제일 바꾸기 쉬운 사람들은 정치인들인데 전혀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역사 바로잡기라는 건요, 이거밖에 없어요. 5.16이냐 5.18이냐 오로지 표되는 얘기만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이 해방되고 나서 80년이 지났는데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남은 대선은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뭐 민주, 독재,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좌파, 우파 분류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서 좀 혼돈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좌파, 그 다음 산업화를 했다고 하는 우파, 그냥 우리 잘했다고 합시다. 좌파는 민주화했고 우파는 산업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합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영국은 완전히 식민지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크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뭐 식민지가 좀 남아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국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젠 우리도 정말 위대한 영국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레이트 브리튼처럼 그레이트 코리아를 표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만 한국 사람은 다 알죠. 다음 대선도 아마 작은 차이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 이 우리 좌우 진영이 아주 콘크리트 진영이 있어요. 항상 아주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당선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식민사관 카르텔을 타파하는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쉽게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몇 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좀 잘 반성해 보세요. 그저 눈앞에 표가 되는 것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시대를 생각합니다.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주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가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유튜버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썼고요. 하늘의 역사라는 책도 썼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제가 영문판도 만들었습니다.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은 천문학자의 눈으로 보는 K 히스토리, K 코스모스, K 스피릿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정리한 거죠. 그다음 책 뒷표지를 보세요. 당신은 한국인인가? 국호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는가? 국기 태극기 우주를 아는가? 국가 애국가의 정신을 아는가?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타령하며 우리 것을 전혀 모르는 당신이 가장 불행한 한국인이다. 행복한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내고 책도 안 팔리고요. 역시 유튜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 구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박석재 천문역사 TV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바른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좀 바로잡아야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천문학자인 나는 왜 SF 작품을 만드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FBI 요원은 UFO를 추적하는데 왜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은 UFO를 추적하지 않는가? FBI 뭡니까? 멀더 스컬리가 외계인 얘기를 하면 끄떡끄떡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이 뭐 했다 그러면 웃어버립니다. 남의 나라 얘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또 다른 리더 자격을 갖춘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KSF 문화 조성에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를 잘 보세요. 뭐 폭력,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조회수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 보면 좋죠. 그러나 인간은 결국 우주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 우주를 개발하는 모습, 그런 모습 자꾸 보여주고, 이제 우리도 1등 국가가 되려면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 백인 어린이가 외계인을 만나면 끄떡끄떡 하면서 우리 동양 어린이가, 한국 어린이가 외계인을 만나면 우리가 봐도 이상하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천문학은 또 우주를 공부한 학문이기 때문에 평행우주라든가 그런 거 다 제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얼마든지 틀리지 않게, 말이 SF, 사이언스 픽션이지 과학적으로 틀린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얼마든지 다른 것을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오늘 언급은 따로 안 했습니다만은 개천기 시리즈라고 해서 소설도 한 6권 이상 냈습니다. 그 다음에 초보적인 SF도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KSF, 구체적으로 KX 파일 같은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AI로 그린 그림인데요. 딱 봐도 동양 남자와 여자죠. 예, 뭔가 정체불명의 그 빛의 물체를 만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우리 드라마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 나름대로 지금 집필 중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SF 시트콤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023년에 3부작으로 발표된 지그재그 델타 팀입니다. 이것은 저비용 유튜브 시트콤이지만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도 좀 UFO 좀 추적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도 취지가 좋아서 저도 대본의 일부를 쓰고 OST도 작곡을 하고 심지어 출연도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과학자 역할 할 사람도 못 구하고 해서 저도 잠시 출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이 지그재그 델타 팀은 3부작인데요. 델타 팀의 탄생, 두 번째 에피소드가 UFO 소동, 세 번째가 사이언스 페스티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윤병철 감독님이 이 3부작을 만드셨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감독님이기도 해요. 이분이 워낙 꿈돌이를 사랑하셔서
우리 과학도시 대전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비록 3부작에 그쳤지만 저는 굉장히 여기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SF다운 SF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지그재그 델타팀 에피소드 1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